너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엄마가 이거 치우고 여기에도 또 해놨어? 나는 나의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이를 믿고 지지하는 언어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멈춰서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다면 안녕하세요. 브롬맘 전미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내 아이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특히 그 예상하지 못한 내 아이의 행동이 조금은 특이한 행동일 때, 그리고 그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 사실 엄마 아빠는 당황스럽다 못해 화가 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오늘의 사연이 바로 그런 류의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제목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이가 침을 집 이곳저곳에 뱉어서 모아둡니다. 살려주세요. 7세 아들입니다. 첫째 아이인데요. 성격 뭐랄까 알듯말듯 잘 그렸어요. 분명한 건 말수가 적고 집에서는 좀 특이한 장난들을 많이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는 경우가 좀 잦은데요. 한 번 말해서는 잘 듣지도 않고 하다 보니 요즘 들어 특히 아빠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특이한 장난을 집에서 쳐도 요상한 녀석 하고 넘겼는데 문제는 대략 2달 전부터 침을 모아서 뱉는다는 거예요. 소파 및 TV 테이블 옆 구석, 침대 모서리 구석, 식탁 의자 이런 데다가 침을 모아놔요. 처음엔 장난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더러우니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고 넘겼는데 2달 동안 지속되니 그 사이 결국 무섭게 화도 내고 타이밍도 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빠가 너 이게 뭐야? 더럽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와서 치워! 빨리 치워! 안 치워?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해요.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이래. 이게 뭐야? 하고 같이 화내게 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화를 내면 낼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 얼른 사연 남겨봅니다. 그 아이가 집 이곳저곳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님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면 사실 엄마 아빠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나의 아이가 이렇게 집 구석구석에 침을 뱉어서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포인트 4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요, 한두 번쯤은 넘기자. 두 번째는요, 훈육은 내 아이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성공하는 것. 비난하고 처벌하는 언어 표현보다는 내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표현을 사용하자. 세 번째, 내 아이가 져야 하는 책임을 함께 하자. 네 번째, 내 아이의 특이한 장난을 함께 하라. 자, 그럼 이 4가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한두 번쯤은 흘려보내라. 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아이가 잘못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막 집착하듯이 화를 내게 돼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 아빠를 피해서 몰래 은밀하게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을 뱉어두는 아이의 행동에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그 예민함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흘려보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3군데에다가 침을 뱉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2개는 하고 치우고 일단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요, 가장 효과적이고도 긍정적으로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했다가 너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엄마가 이거 치우고 여기에도 또 해놨어?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이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결할 것이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2번째 그리고 3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2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훈육은 내 아이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성공하는 것. 처벌하고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자 였어요.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뭐예요? 내 아이가 져야 할 책임을 함께 하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침도 뱉어서 여기다 모아두고 싶었어? 아이고, 근데 봐봐.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잘 안 참아줘서 한 거야, 그치? 엄마도 알고 있어. 근데 정말로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은 아마 한번 참아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믿어. 모모가 내일은 이거 오늘처럼 막 뱉어서 모아두는 게 아니라 10번 뱉고 싶어도 꾹 참고 2번만 할 거야. 만약에 한 번도 침을 안 뱉는다면 진짜 짱짱 멋지겠다, 그치?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오늘은 못 참고 했으니까 엄마랑 정리할 거야. 자, 티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잘못한 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아이가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책임을 만약에 없애주신다고 하면 그건 내 아이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그냥 밀어주시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내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고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이한테 면죄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정리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일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 4번째 뭐였어요? 아이의 특이한 장난을 함께 하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침을 뱉어서 모아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 아이가 주로 특이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요, 주로 통제해요.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내 아이가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그 특이한 장난을 함께 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내 아이가, 물론요, 그 특이한 장난이요, 아이한테 너무 위험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까지 수용해 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아이가 즐겨하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그 특이한 장난은요, 부모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 분명히 누릴 만큼의 특이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내 아이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같이 공감하고 동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뭐야?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보이는 이 특이한 장난이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평소에 말하듯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 이렇게 하면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거니까 더 멋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아이의 세상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때때로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놀아주세요, 내 아이의 특이한 장난을 함께 해주세요 라는 솔루션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어떠한 훈육보다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 편이고 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고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나에게 긍정의 정서를 주는 한 편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청하는 말은 어쩐지 나 또한 당연히 기꺼이 따라주고 싶게 돼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나의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이를 믿고 지지하는 언어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 2가지에 대해서 멈춰서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함이 있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아이와 함께하는, 그리고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엄마 아빠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